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4.15 총선, 이미 게임은 끝난 듯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쩌면 이렇게 잘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젊어진 민주당의 총선 전략이 기가 막힙니다. 정말 역대급 전략과 다양한 마케팅과 캠페인, 선거에 지려고 해도 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약 모임? 무료 와이파이를 전국에 깔겠다고? 이게 말이야 방구야? 머릿속에 문과가 들었나? 그래요. 전 문과예요. 통신비 낮추는 전문가예요. 5G 빠르면 뭐합니까? 돈 내야 빠른 거잖아요. 사과폰, 우주폰 손에 쥐고 셀카만 찍을 수는 없잖아요. 가계 부담 높잖아요. 통신비 줄이고 싶잖아요. 전 국민 무료로 씁시다. 공짜 와이파이에 취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국민답게 무료 와이파이 전국화.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느냐고요? 너 생각. 시대의 요구를 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이 총선 1호 공약을 꺼내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공공 와이파이 전국 확대라는 공약이었는데요. 그 공약을 듣고 정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으로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가 그대로 적용된 생활 밀착형 공약이었기 때문인데요. 경제 사정으로 디지털 서비스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취약층을 위한 공공 와이파이 전국 확대는 20대뿐만 아니라 요즘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5, 60대 어르신까지 다 아우르는 만족도 높은 디지털 복지 공약인 겁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1호 공약으로 선거법과 공수처법 폐지를 들고 나왔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니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1호 공약 바꿔치기를 했는데요. 바꿔치기한 1호 공약도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에너지정책 실패를 부각시키기 위한 여당 공격용 공약인 재정건전화와 탈원전 폐지라는 다소 황당하고 어색한 공약을 꺼내들었는데요. 한국당의 1호 공약은 아무런 감동도 그 정책의 내용도 공감이 단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인재 영입부터 총선 공약까지 거기에 아사리판 보수대 통합 4.15 총선은 끝났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얘네들하고 싸울 맛이 안 납니다. 상대가 돼야 싸우죠. 흡사 민주당은 2020년의 희망과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한국당은 1970년 새마을운동급 선거운동 그리고 친일과 독재 시대에 머물러 있으니 이 게임이 될 리가 없겠죠. 이참에 200석은 확보해야 될 듯합니다. 이러고도 총선에 압승을 하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더 큰 문제일 텐데요. 흥해라 더불어, 잘한다 민주당. 이렇게 하면 20년이 아니라 1000년도 집권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꼭 지금처럼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당 화이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정책을 제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정책은 지난해 11월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총선 공약으로 제안했던 정책 중 하나인데요.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전 국민이 혜택을 받고 필요로 하는 정책을 1호 공약으로 하기로 했다며 5G 시대를 눈앞에 두고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의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는 측면에서 이 같은 공약을 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청년과 깊은 관계가 있고 4차 산업혁명과 IT와도 관계가 있는 정책이라며 공공 와이파이 정책을 1호 공약으로 선정한 이유를 전했습니다. 앞서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 밀착형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의 실제 삶을 개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공약이 될 것이라고 1호 공약을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추후 청년과 여성, 중소기업과 저소득층 등
다양한 계층을 겨냥한 총선 공약을 주 2, 3회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임은정 검사에게 인사거래를 제안한 검찰 고위 관계자가 윤석열 청장과 절친한 윤대진 검사로 확인됐습니다. 이쯤 되면 그림이 나오죠. 배우가 누구겠습니까? 임 검사를 찍어내려고 했던 배우가 윤석열 청장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저의 합리적인 의심이죠.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요. 모든 정황과 상황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법고시 구수의 신화, 우리의 석두, 윤, 성, 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고위 검찰 간부의 인사거래 제한 주장에 대한 현직 부장검사의 반박에 대해 소유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 최고 실세로 부상해 검찰 인사를 지속적으로 좌우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소유는 대윤이라고 불리는 윤석열 검찰청장과 절친한 사이로 유명한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별명입니다. 임 부장검사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였던 윤 부원장을 인사거래 제안의 당사자로 지목했는데요. 임 부장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시 1차장에 불과한 소윤이 어떻게 인사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원칙론적인 반론은 솔직하지 못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2018년 2월 당시 윤 부원장이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장 발령을 운운하며 자신에게 유학을 제의했고 2019년 법무부 비검찰 고위 간부로부터 고발 취하를 해준다면 법무부에 바로 인사발령을 내주겠다는 검찰 측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임 부장검사의 동기인 정유미 대전지검 형사 2부장 검사는 15일 검찰 내부망 2플러스에 글을 올려 당시 자신이 윤 부원장과의 저녁 자리에 동석했다며 적어도 그 내용이 진실되고 구성원 다수가 동의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이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검사 인사는 법무부의 소관인데다 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직위가 아니며 해당 저녁 자리에서 어떤 자리를 제안하거나 약속한 일은 없다는 건데요. 임 부장검사는 이에 윤 차장은 서지현 검사의 미투 때문에 저를 부장 승진 못 시켰다고 양해를 구한 후 해외 연수 제의를 하며 개인의 행복을 찾으라고 열심히 설득했었다며 진지하고 장황하게 설득하는 윤 차장에게 저는 역시 진지하게 듣는 체 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맞장구 치긴 했는데 속으로 몹시 불쾌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시끄러운 사람 해외로 보내려는 의도가 노골적이었고 미투 우는 거짓말을 한 사람의 나머지 말도 신뢰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동기인 중앙지검 부장을 옆에 두고 이미 동기들이 두 번째 근무 중인 부산지검 여조부장 후임 자리가 먹음직스러운 거래 조건인 양 내미는 것이라 모욕적이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소유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 최고 실세로 부상하여 검찰 인사를 지속적으로 좌우했음은 검찰에서 공지의 사실이라며 당시 1차장에 불과한 소윤이 어떻게 인사 이야기를 할 수 있냐는 취지의 정윤미 부장의 원칙론적인 반론은 솔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전날 정 부장검사가 올린 글에는 임 부장검사를 향해 진심으로 후배를 위한다면 언론에서 보다 신중하게 글을 써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평 검사들이 단 릴레이 댓글이 이어졌는데요. 전날 오후 10시쯤까지 댓글에 매겨진 번호는 130번대에 이르렀습니다. 검찰 내부 고발자 임은정 부장검사는 이렇게 외로운 싸움을 계속 해왔을지 모릅니다. 상명 하복을 목숨처럼 여기는 검찰 조직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불씨를 꺼트리지 않기 위해 임 부장검사는 내부의 동료, 선후배와의 기나긴 싸움을 계속 해왔던 거죠. 선한 의로움. 저는 임 부장검사를 그렇게 지칭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선은 항상 승리합니다. 그게 불변 진리인 거죠.
다시 한번 검찰의 추악한 상명하복의 카르텔이 여지없이 드러났는데요. 그 뒤에 숨어서 소윤을 조종한 건 누굴까요? 그 사람, 사법고시 구수의 신하. 전 그의 진짜 얼굴이 궁금합니다.